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5월 16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참 우리 증시가 안 좋았던 날들도 많았고 좋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상당히 좋았던 날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상승분을 요 근래 한 달 동안에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3% 넘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58포인트가 빠진 184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성으로 지난 열흘 동안 계속 팔아제끼던 외국인이 오늘 드디어 큰 사고를 한 건 쳤네요. 외국인이 5천억 원이나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우리 증시를 하락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3.2%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465.01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슴 좀 철렁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저희 출연하신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나 그때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초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우리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하는 것도 투자자로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가 과연 무엇인지 잘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013-3366에 0110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계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요? 네, 첫 번째로 HNC투자증권에서는 농심에 관련된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라면 점유율이 이제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또한 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분기 농심의 매출액은 4,9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7.3%를 하회하고 HNC투자증권에서 기존에 전망하고 있던 전망치를 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1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로는 첫 번째로 면류 시장의 경쟁 심화 및 가격 인상에 따른 라면 물량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대형마트 정부 규제에 따른 재고 축소가 가격 인상을 상회하는 물량 감소로 이어져 라면 부분의 매출액이 4.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이것들이 역시 수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국내 라면 시장의 가격 인상 효과 및 경쟁사 흰국물 라면의 판매 영향으로 다른 것들은 8.3% 성장한 데 반해 동사는 6%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라면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흰국물 라면의 판매 둔화로 월별 점유율은 소폭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판촉 강화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전 수준의 점유율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5종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이 좀 예상됩니다. 2012년 매출액 2조 4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94억 원이 예상됩니다. 2011년에 낮은 기저효과로 2012년 연간 가격 인상 효과 반영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은 유효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저항 및 신제품 출시에 대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 개선폭은 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 이후 최소 1에서 2분기 물량 감소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는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량 감소를 반영한 2분기 농심의 매출액은 5,109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상반기 출시한 신제품 라면에 대한 마케팅 효과 및 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저항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 가격 인상 효과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통판매 관련 제주도 개발공사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3다수의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상태라서 지속적인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풍부한 가운데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인 27만 원을 제시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효성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조 69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93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파생 관련 이익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 또한 41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실적 호전은 중공업 부분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화학 부분의 흑자 전환, 그리고
산업자재 부분의 양호한 타이어 코드 판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이익 또한 전분기에 반영되었던 일회성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2분기에도 분기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 부분의 경우 타이어 코드 가격은 소폭 하락하지만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GST 이익 기여도 확대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부분은 원재료 가격에 따른 PP, TPA 스프레드 개선과 패키징 성수기 효과를 통한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의 가격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중공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주 이익률이 낮은 물량의 매출 인식과 납기 이한 물량 지속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한 분기별 이익 증가 추세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하반기 중공업 그리고 화학, 섬유 등 주력 사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2012년 예상 PER 8.3배 수준의 현 주가는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영업무역입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의료 생산성 증가와 자산 처분이익으로 영업이익이 3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무역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39억 원으로 영업이익 면에서 우리 투자증권 및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달러 기준 완성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억 2,500만 달러로 추정되고요. 1분기 환율은 전년 대비 16원 높은 1,136원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은 의류 수출의 수익성 확대와 그리고 자산 처분 이익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의류 수출의 영업이익률은 19.2%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현지 법인 공장의 생산성 향상 덕택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1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원더 어페럴을 매각하면서 약 23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되어 일회성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했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로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795억 원, 영업이익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지속이 전망됩니다. 우선 금년 4월 이후 5월 현재까지 평균 환율이 1,136원 수준으로 2011년 2분기 대비 5.2% 상승해 영업무역 실적에 우호적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기 선적 물량이 미미해 2분기 매출 성장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목표 주가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농심과 효성, 영업무역 세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 상황이 워낙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오늘은 또 급락까지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나 봅니다. 이럴 때 소식 힘을 잃어서 그런지 여쭤봐 오시는 그런 질문들도 조금 힘이 빠지고 그 건수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눈을 크게 떠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투자플러스에 지금부터 많은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 양순모 샘플러스 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오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 요즘 좀 사람 좀 많이 지치게 하는 그런 장이 네. 계속되고 있었죠? 네, 지친다더니 오늘 그냥 펀치를 제대로 그냥 날리네요, 시장이. 네.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오늘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네, 예. 생각보다는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많이 빠지를 않았는데, 제가 예. 삼성중공업 35,800원에 매수했거든요. 35,800원에 비중은 한 네.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한 30%요. 30%, 비중이 30%, 한 3분의 1 정도 갖고 계시는군요. 35,800원인데 오늘 34,650원이면 한 1,2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3%, 4% 정도 손실 구간이면은 뭐 양반이네. 요즘에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오늘 빠진 것 비해서는 참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시장이 3% 넘게 빠졌는데 삼성중공업 1.28% 하락을 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염려하시는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네. 지금
손실이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다시 아래에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다시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4만 한 5천 원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4만 2천 원에 왔었어도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후회됩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산 매수 가격이라는 게 나 한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벌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좋았던 그 잠시도 이게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시장 전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 동전 던지기 하듯이 반반 과연 어디가 좀 확률이 높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그쪽으로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일단은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싼 가격에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만큼에도 올라갔었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는데 지금 팔긴 좀 아까우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면 이 위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 사이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또 고민스러울 때 또 우리 최병원 전문위원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로 또 유명하신데요. 자, 오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삼성중공업 과연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선택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예, 또 감사합니다. 긴가민가 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타니까 뭐 삼성중공업도 예외는 아니죠. 최근에 그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주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얼마 전인데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5월 들어서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때는 역시 주가의 추세가 깨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하락과는 좀 더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주가의 하락이 더 많이 안 나오고 일단 매도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IT 관련주로 매도가 집중됐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은 앞에서 이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하락이 좀 완만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듯해요. 하지만은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6,000원을 넘어가야 되고요. 또 36,000원을 넘더라도 또 다시 38,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을 때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은 그거를 못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크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이 종목도 기존의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N자형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나올지 혼란스러운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한번 하락을 해버리고 나면은 주가가 이 대형주들은 금방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방 회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유가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번 팔아치워 버리면 다시 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진행을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 자체가 얼마 안 나오고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가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하락이 더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경우에도 그런 형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강도에 따라서 그 고점을 보셨다가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으시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매도를 했다가요. 나중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때, 즉 앞에 이렇게 박스권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이러한 진행이 나올 때 매수를 다시 하신다면은 큰 돈을 버실 수 있으니까 하락이 나올 때는 물러섰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신다면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언제든지 다시 또 되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또 해봐야죠. 자, 주신 문자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1,500원에 50%인데 이 종목의 전망을 궁금해 하십니다. 네, 우선은 앞으로에 대한 제일모직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일단 들고 계시다라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시황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증시가 뭐 퍼 대비로는 약 한 8%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평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고점,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에는 좀 주안점을 좀 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모직에 대한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그동안의 그 꾸준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은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시장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일단 95,000원까지에 대한 이런 조정폭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한 50% 정도이시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주가가 한 1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지금 50% 정도는 유지하지 마시고 한 30% 정도까지만 수준을 유지하신 이후에 오히려 95,000원짜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하는 쪽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목표가로 친다면 11만 원 수준까지는 일단 반등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의 자리로는 일단 10만 1,500원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10만 원 이하에 대한 평균 단가를 한번 유지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S 산전입니다. 63,30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이 목표가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그 목표가까지 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이 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LS 산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는 상태고, 잘못하면은 57,000원권에서 56,000원권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손절 기준가를 잡아야 될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게 이 종목이 과연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반전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그때는 수익 목표치를 잡으시면 되는데 61,500원에서 62,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도 약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당장은 무리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깨고 내려갔을 때의 그 위험 관리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전화를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반갑게 인사 나누기엔 좀 시장 상황이 좀 우울하네요. 네, 예. 힘듭니다. 갖고 계신 종목도 오늘 좀 빠졌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은 또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는데도 별로 안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는 또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는데요. 어저께 매수했는데 엄청 빠져가지고 진짜 힘드네요. 어저께 사셨다고요? 예. 아이고, 예,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내가 딱 팔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른 거보다 더 속상한 게 이거죠, 사실은. 예,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예.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 어제 한 얼마에 사셨습니까? 어저께 31,600원에 31,600원에 30%. 예. 네, 지금 보니까 오늘 10.43% 3,150원이 빠져서 그냥 27,050원까지 빠졌군요. 예, 너무 힘드네요. 예. 그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네. 오늘 상당히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하루 만에 거의 뭐 4,150원이 빠졌으면은 13% 정도, 거의 한 12%, 13% 정도 하루 만에 그냥 손실이 나버린 거네요. 네. 거의 뭐 한가를 한번 맞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근데 요즘 뭐 한 며칠 동안의 주가라든가 또 뭐 한 두세 달 동안의 주가를 보면 또 흐름이 또 나쁘진 않았어요. 어저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네요. 실적이. 자, 이거 참 애매합니다. 자, 뭐 요즘 뭐 한 2, 3개월간의 주가를 보면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과도하게 더 무너져 내린 것인지 실적도 이제 뭐 좋게 나올 거다라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격언에 충실한 분들이 많이 던진 것인지 그런저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일이라도 매도 해버려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매수가 전문가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한번 버텨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 것인지 수급상으로 예. 볼 때는 외국인 기관 모두 요 며칠간에는 좀 많이 내다 팔긴 했거든요. 개인들만이 네네. 사들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그럼 우리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상태 이제 오르려고 하면 이제 한 15% 이상 올라야 되는 것인데 15% 이상의 상승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던지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런지 그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네오이지 게임즈 한 10% 정도 빠져가지고 일단 좀 많이 심란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오늘같이 좋지 않은 장세에서도 장세에서 일단은 악재를 좀 하나 맞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네오이지 게임즈가 주가가 좀 빠르게 그 하락한 모습은요. 일단은 뭐 피파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크로스파이어 지금 뭐 중국에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시장 부분에서 재협상에 대한, 그러니까 수입 분배에 대한 재협상에 대한 계약 여부가 일단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매출적인 부분과 또 영업이익은 늘어났겠지만서도 이제 또 향후 이제 또 재계약이 이제 또 불발이 난다면 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또 대두될 것으로 또 판단이 되면서 일단은 또 외국인 투자들이 또 매물도 많이 또 출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오위즈 게임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반대로 또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 자 일단은 뭐 같은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가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흐름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저는 보유에 대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보여주었던 그 매도세는 일단은 좀 과한 하락이지 않았느냐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향을 많이 띄우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재 플러스 그리고 또 시장 상황에 또 불안감에 또 쌓여가지고 또 일단 주가가 내려왔다는 점은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여유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수급선이라 그러는 뭐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일단은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일단은 좀 현재의 주가 위치보다는 좀 상단 쪽에 놓여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차트상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긴 하락 구간 동안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 하락은 한번 멈출 수는 있다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상승으로 뭐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다면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부분들과 아니면은 상승을 위한 뭐 2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의 자리 뭐 이런 형식으로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는 저는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지금 일단 35,000원 수준까지도 일단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을 전체적으로 뭐 비중을 확 늘리지는 마시고 또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비중만 일단 유지하신 채 가져가시는 쪽으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일단 25,000원 정도 일단은 이탈됐을 경우는 전체적인 물량을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물량을 또 좀 손절하는 쪽으로 만약에 25,000원 이탈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30% 40%에 대한 손절에 대한 이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뭐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창졸간에 벌어져서 조금 황당하긴 하겠습니다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야 뭐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굳건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에 대해서 또 계속 문자 상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003070이죠. 코오롱 글로벌 5,000원에 사셨는데 70%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자, 근데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실적은 좀 좋게 나왔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코오롱 글로벌을 좀 더 보유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조금 미적지근하니까 이거 매도를 해야 될런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그다지 크진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럴 때는 고민이 되죠. 손실이 많으면 그냥 포기라도 하고 그냥 있어 볼 텐데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의 진행이 2, 3월 달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이상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요. 서서히 꺾어지는 형태로 주가가 약세를 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시장의 영향을 좀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아주 높으시다면은 일단 뭐 대응에 있어서 대응 영역이 상당히 좁겠지만은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수준이시면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은 이제 결국은 반등 강도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이 결정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최소한 5,25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목 자체가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꾸만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을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아직은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니까 뭐 5,250원까지만 가도 수익 전환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매도를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차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목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상황도 좋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은 결국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은 우선은 그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약세를 타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에 다시 다시 수급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질 때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그 부분도 다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길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론 글로벌, 코론 건설이 이제 여타 법인 2개를 합병을 해서 새로 신생으로 탄생한 법인인데요. 때마침 며칠 전에 경영진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 합병 전에는 그 차입한 비용의 이자 내기도 벌어들인 돈으로 모자랐었는데 합병을 하고 나서는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BMW가 수입차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 포션은 30%를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420명 정도, 한 300여 명 정도의 딜러들이 뛰어서 그 정도의 실적을 냈는데 이 합병을 하면서 이 합병된 법인의 전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 네트워킹을 이용한 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벌써 1사분기 때 판매량 증가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과거에 건설업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성 LNS입니다. 이 매수 시점을 좀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신성 LNS라고 잘못 적으셨네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 이름은 명확히 잘 아셔야죠. 네. 네, 우선 산성 LNS를 보면요. 일단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랑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왜 파미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주가들이 갑자기 또 테마를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주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지금 파미셀의 그 보유를 지분을 한 5%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테마적인 영향을 좀 아무래도 받지 않는가라고 일단 싶습니다. 우선은 산성 LNS 현재의 자리로만 본다면은 일단은 뭐 바닥을 좀 다지고 또 거래량은 또 동반되면서 최근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혹은 또 최근 뭐 시장이 뚜렷한 수급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트가 일단 좀 지저분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들어가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매수를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 한 6,200원 정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포인트로 본다면은 저는 6,000원 그리고 6,100원 이렇게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포트에 편입을 한다면 한 20% 정도에 대한 비중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예,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경기도 안산요. 경기도 안산에서요. 예. 예, 단원구 막 그런 데 기억나네요. 거기 호수공원도 되게 좋고 그러던데 저쪽 가면은. 예. 예,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태웅요. 태웅이요. 예. 네,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23,500원이고요. 네, 23,500원.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비중은 20%. 예. 자, 오늘도 한 1.17%.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한 10% 정도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럼 뭐 손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 이거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으면요. 더 네. 가져가려고요. 전망에 대해서. 예. 네. 자, 어떤 부분을 좋게 여기고 들어가셨는지요, 그러면? 아니, 하도 많이 빠졌어요. 네. 빠져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까 자꾸 요즘에는 자꾸 밀려가지고요. 아, 주가가 많이 빠지길래 저가 매력을 가장 큰 점수를 주고 들어가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매수라는 것이 빠질만 하니까 또 그만큼 빠진 거 아니겠는가, 또 이런 반문을 오히려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바닥까지 빠졌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런 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건 위원님께 태용, 과연 이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10% 정도 더 빠졌단 말이죠. 야, 이게 바닥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쯤이 가장 공포스러울 텐데, 자, 최병건 전문위원께 그러면 그 잡으신 시점이 바닥권 즈음에 잡으신 것인지 그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짜볼까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네. 단기나 중기 두 가지 좀 다 설명해 주세요. 단기나 중기 전망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1위 풍력 단조 부품업체인 태용, 풍력하고 이제 같이 좀 맞물려 가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풍력 사업이 이게 과연 되는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최병건 의원님께 한번 그 의견을 잘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태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에요. 태웅 같은 이제 풍력 관련주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는 사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래될 때 주가의 상승이 좋았고요. 그때 사실은 주가가 조금 거품을 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과하게 올라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또 실적 대비 좀 너무 과하게 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14만 원까지 상승세를 탔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서 지금은 2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2만 원 초반까지도 이거 위협을 하는 상태니까 어쩌면 2만 원을 깨려고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더 지속된다라면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장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은 약세를 좀 더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만한 요소가 차라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전 저점을 더 깨고 내려왔지만은 사실 하락 자체는 너무 과도한 면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장기간 하락세를 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의 그런 어떤 충동 같은 것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쓰시고 추가 반등을 노리시거나 올라왔을 때 한 25,000원권이나 24,000원권에서 매도를 노리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지수라든지 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 18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반등을 좀 잡고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결론적으로 과거의 어떤 상황이 어려웠을 때처럼 기업들의 상황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경기 민감주는 상당히 약세를 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어쨌든 매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또 지금의 주가가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경기도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 다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고 2500포인트까지 간다라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보다도 어떤 다른 종목보다도 더 빨리 상승을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쓰시고 반등 시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의 1800포인트 이탈 여부에 따라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매를 하시거나 이걸 결정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성 6,850원에 25%인데 이건 매도를 할까요? 하십니다. 네, 우선은 지금 자리를 보면은 일단 좀 과매도권에 좀 들어와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근 뭐 전체적인 뭐 긴 추세대를 이렇게 쭉 그어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추세대는 한번 이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이 추세대를 이탈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일단 밴드권대 추세대를 이탈했을 때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주가가 이번 연도, 전년도 대비로 일단은 뭐 저가가 5,300원 정도를 보여주었었다면은 현재 이 5,300원을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쌍바닥 형태를 또 국면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5,000원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6,150원 자리에서는 최소한 많이 매도를 고려하신다면은 6,150원 자리에서는 좀 차라리 6,150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영업적인 이익부터 또 회사에서 발생되는 뭐 매출적인 부분들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본다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매출적인 부분과 또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본다면은 일단은 현재 뭐 테마성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단은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 모습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현금이 있으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6,150원 자리에 들어온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다시 한번 주가가 한 6,600원이나 6,700원 돌파했을 때 손절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에 대한 의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일금속에 대해서 여쭤봐 오셨는데요.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원 의원님께 LS 산전을 조금 전에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도를 좀 일단 할까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짧게 그 대답만 좀 들어볼까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 LS 산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락을 좀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던지는 것은 오히려 반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가급적이면 고려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은 일단 툼에 나온 뒤에 반등을 좀 잡을 때 하시는 편이 좋고요. 뭐 이도저도 불편하시다면은 아직까지는 손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다가 저점으로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시장이 극단적으로 안 간다면은 반등 줄 때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매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좀 반등을 기다려서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에서 매도하십사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일금속인데요. 14,5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행이 계속 좋았다가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추세가 죽지는 않은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탈 수 있을 만한 요건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 포인트만 한번 잡아준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반등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주가가 넘어서야 될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못 넘어선다라면은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반등 포인트가 14,000원, 5,000원 그 사이를 못 넘어가면은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그 위쪽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추가로 보유를 하셔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포스코 엠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자, 액면 분할 후에 보통 액면 분할된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적인,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포스코 엠텍은 좀 그 이후에도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000원대 손을 6,300원까지 쭉 떨어진 모습인데요. 액분 전 기준으로 63,000원까지 빠진 셈이죠. 자, 이거 저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에 좀 잡을 만한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스코 엠텍의 매수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우선은 워낙에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액면 분할을 통해서 유동성 자금을 좀 주가가 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액면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이 회사만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퍼 수준으로만 본다라도 거의 2에 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있어야 될 자리는 6,300원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0원 수준 이에서도 움직여도 별탈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일단 신용장구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는 걸 보면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대립된 포지션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신용장구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일단 흔들고 있다는 점은 일단 단기적인 주가가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액면 분할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쪽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잡는다면요. 한 6,100원 수준부터 6,000원 수준, 그러니까 6,000원부터 6,100원 사이에서 일단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이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좀 버텨보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도 이제 상상력의 폭을 좀 크게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은 LMS입니다. LMS. 14,959원에 10%입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사셨나 보네요. LMS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직접 질문을 받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근데 우리 투자자께서 아까 그분이 혹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매를 하실 때 최근에 장이 약하다는 걸 감안한다면은요. 지금 매매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주가라는 것은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또 실제로 좋은 진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거나 급락이 나오면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인데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의 포지션을 잡는 게 낫죠. 오를 때는 분명히 자꾸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내릴 수 있는 하락폭도 그만큼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많이 내리고 있을 때는 또 그만큼 어려움을 겪지만은 오를 수 있는 변화폭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같이 장이 약세를 탈 때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이 약해질 때 한번 더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어제 같은 흐름에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추가로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거든요. LM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매수 타겟을 잡았다라면은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이 약하고 종목이 쉽게 밀려 나오는 상황이면은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 한 번은 강하게 밀려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 강하게 밀려 나왔는데요. 이럴 때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면 결국 추격 매수 하신 분은 손절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반대의 대응, 즉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는 전략을 쓰신다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한번 더 약세를 탄다면은 추가 타이밍을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중대형주가 아닙니다. 중소형 종목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감수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분할 매매를 하신다면은 쉽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전략. 자,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24,950원에 74%입니다. 네, 오늘 그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계속해서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IT 관련주들 쪽을 같이 동반 하락을 시킨 장본인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진 부분들을 본다면은 애플 쪽에서 엘피다 쪽에 디램에 대한 대량의 주문을 했다. 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관련 업체들까지도 오히려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폭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거의 코스닥 쪽에서 일단은 순매도 1위 수준으로 거의 올렸던 종목이 바로 덕산하이메탈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매도에 대한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23,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한 74% 정도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뭐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장대 양봉인데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뭐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강하게 한번 무너뜨리고 또 뭐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모두 다 지금 한 봉에 지금 관통을 시킨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3,000원을 깬다면은 추가 낙폭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관리도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이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950원 정도 매수가 자리에 온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더 한 50% 미만으로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광전자입니다. 2,895원에 30%인데 기업 실적 등등 괜찮으신가요? 함께 여쭤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자체도 지금 수급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반등 시도를 몇 번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매도 물량이 자꾸 쏟아지는 모습이 특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강하게 연속으로 깨버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번번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추세를 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기업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거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형성되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 타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약세 요소들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등 줄 때 정리를 좀 하시고 대응을 좀 해 나가시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짧게 딱 한 종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46,000원에 20% 사셨는데 오늘 또 한일시멘트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3% 정도 올랐어요. 참 신통합니다. 네, 우선은 좀 거래량이 좀 없다라는 부분과 또 거래량 없이 계속 주가가 조금씩 빠졌다라는 점은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혹은 시장이 이렇게 빠질 것을 좀 미리 대비하여 주가를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한일시멘트는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 46,000원에 대한 일단 매수가 윗단까지는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최소 일단은 한 54,000원 수준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쪽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시멘트에 대해서까지 풀어봤습니다. 1, 2, 3위 업체인데 한일시멘트 업계에서 1, 2위 업체들보다 지금 뭐 원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 자 오늘 최병곤, 양순모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함께하신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나종우 전문위원의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상위 1%에 속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좀 속하고 싶은데요. 자,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문자와 전화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니까요. 많은 참여 앞으로도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